오늘 스페셜 확장판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특히 좋아요가 중요합니다. 아프로디테님께서 오늘도 본방불가 좋아요 누르고 착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원래 저희가 하는 날이 아니죠. 어제 목요일 뭐 하루만 하는데 오늘 저 특별판 확장판이에요. 왜냐, 오랜만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이 본방에서는 못다한 얘기가 많다, 나 그냥 가기 싫어, 더 하자, 그래서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얘기 되게 내밀한 얘기 해볼게요. 아, 너무 좋죠. 예.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한번 까고 시작할 게 뭐냐면요. 예. 대선 때 대선 때 토론 준비단장 황상무라는 분이 임명이 됐어요. 아, 그랬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아니 황상무는 진행자고 예. 잘 토론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토론 단장을 좀 바꾸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김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무슨 소리야 또. 예, 이 사람이 좀 하면은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만은, 왜 대표님 김태현 변호사요? 그러더니만은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 한동훈 검사하고 잘 알 겁니다 이랬더니만은, 그렇습니까? 그러더니만은 그때 연락 안 왔어요? 좀 각색 없는 얘기 지어냈지만. 없는 얘기 아니야, 진짜 했어 이거. 뭘 왜 내 얘기를 거기서 왜 나오는 거야? 왜냐면 네. 그때 TV 토론이 네. 중요한데, 무슨 뭐 김한길 대표가 준비한다니, 무슨 뭐 김한길 대표가 예전에 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TV 토론 준비했던 적이 있대요. 예. 그쪽에서 뭐 황상무를 한다는데, 저도 황상무 앵커하는 방송 나가봤지만은 진행은 잘하시지만은 토론은 다른 영역이다. 예. 그래가지고 딱 이재명이랑 스타일이 맞을 것 같은 사람으로 이 김태현 변호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시뮬레이션이 좋은 사람으로. 자, 알겠습니다. 저는 관여. 이런 게 비밀이지. 저는 관여함 없다는 걸 저 말씀드립니다. 본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확인 안 된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내가 했던데. 자, 알았어요. 예. 오늘 어쨌든 저 이준석 의원실에도 지금 이 일정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 이준석 의원이 방금 전에 연락했어요. 의원실에 나 좀 이따 들어간다고. 연락 못 하고 왔다. 아, 그래요? 자, 의원실 여러분, 이준석 의원은 지금 저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일단 하나씩 보죠. 아, 이거 뭐 폭로전으로 가면 이게 답이 없는 건데. 자, 일단 명태균 씨 신뢰합니까? 명태균 사장이 하는 말 중에 예. 누구 만났다 이런 거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는 다 연락 관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김건희 여사랑 뭐 한 얘기들, 이거 다 신뢰합니까? 믿어도 그런 건 거예요? 저는 상당 부분 맞다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뭘 했다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선거에 기여했다 예. 그랬을 때 뭐 했겠죠. 내가 다 했다, 요거는 정도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과장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거는 신축적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장, 뭐 MSG를 쳤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여의도보다 기본 말버릇이 내가 다 했다니까. 그거 알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처음 보도 나왔을 때부터 제일 의아했던 거예요. 제가 아마 사적으로 이준석 의원 전화했을 때 내가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뉴스토마토가 이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 다음에 국정농단 의혹,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보도가.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의 가장 큰 정적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쫓아낸 사람이니까. 불공대천이지, 그렇게 표현 안 되고. 그냥 불구대천, 어쨌든 쫓아낸 사람이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기사와 아이템인데, 저는 당연히 이준석 의원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문제 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공천 개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히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종의 쉴드를 쳐주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격다짐으로 이제 제가 실드 쓰다 몰아서 그렇지.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이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확히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그땐 제가 봤다고 얘기 안 할 때였어요. 예. 만약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아다르고 어다르라 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공천 개입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공천에 대해 조언한 것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런데 이거 어설프게 폭로되면은 나중에 대통령실 측에서 그냥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정도다, 선의의 조언이다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한 게 제 말이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아니었어. 보던 동아일보. 방송에서 했어.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방송이었어. 근데 방송의 상을 동아일보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동아일보 인터뷰 한 적이 없을걸요, 그때? 뭐 제가 이거 동아일보 전화 취재해서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데, 기사가 바로 그 다음날 나와서 제가 방송에서 했어요, 방송에서. 네.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명태균 왜냐면 전 그때 씨를 이미 쳐주지? 내용을 봤으니까. 그래요? 제가 내용을 봤으니까. 제가 네. 그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
설 특집 그때 추석 특집 정치쇼 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내가 그 A1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 내용 보면은 사실 공천 개입이라 확단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막 무슨 뭐 실드니 그랬는데 나중에 JTBC가 그걸 열람하고 그걸 옮겨 적은 보도가 나온 걸 보면은 예. 실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도와주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보도 나오고 최근에 명태균 씨랑 연락한 적 있습니까? 연락이 와요 가끔. 그래요? 네. 왜요? 그 기자들한테도 그 명사장이 계속 연락을 한대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인터뷰 여기저기 하고 있죠. 본인이 예를 들어 누가 얘기한 거에 사실 정정하고 이럴 게 있을 때 카톡이나 이런 거고 막 이렇게 보내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한테는 전화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전화는 한 번 왔던 것 같고요. 예. 카톡으로 있는 거 그냥 보내주는 것들 기자들도 받으니까 똑같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한 언급 같은 건 없었어요? 딱히. 어쨌든 본인이 지금 저 뉴스의 중심이 됐으니까 곤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뉴스토마토의 취재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평온하죠. 예. 그럼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지점과 문제 안 되는 지점이 뭔지 아는데 문제될 지점이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우선 취조를 한번 해보죠. 그 법률가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자, 뭐 유튜브니까 편하게 본인이 검사다. 그럼 명태균 사장을 수사했을 때 무슨 혐의점을 수사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저는. 아니 뭐 지금 나와 있는 아니 이러면 변호사 손이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명태균 씨 딱히 혐의점 잡을 건 없죠. 지금 나와 있는 건. 왜냐면은 뭐 비공개 여론조사로 돈 안 받고 해줬다. 그럼 뭐 기부행인데 이거는 기부행 받은 사람이라 준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공천원금 문제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공천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천원금이라고 이제 보는데 돈이 공천 대가 돈이 좀 작아서 1억이 안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수사가 되고 진실은 모르지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뭐 빌린 돈 받았다, 뭐 빌려준 거다, 뭐 내가 일한 대가에 급여 받은 거다 여러 개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는 좀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면요. 저는 사실 최근에 강혜경 씨가 그 여러 얘기하는데 저는 변호사로 갑자기 노영희 변호사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노영희 변호사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을 다루면서 자기가 진행자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강혜경 씨 변호인이었고 거기서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진행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 사실관계를 체크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노영희 변호사가 뉴스토마토 방송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강혜경 씨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진행은 박지훈 변호사가 합니다. 그리고 나는 패널로 나왔나 보네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봤던 게 지금 거기서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가 어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명태균 사장에 대한 개인 정보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 신용 불량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 명태균 사장이 김영선 의원 일해주고도 보좌관 비서관 채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겠어요. 보면 원래 의원 세비 반띵했다 그러잖아요. 급여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근데 세비 반띵이 하면 한 500대거든요. 그게 5급 비서관 월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선거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5급 비서관 4급 보좌관 채용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명태균 씨하고 엮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태균 씨의 평가하기를 뭐 사기꾼 또는 그건 아니라 정치 브로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의 그동안의 인터뷰 오늘도 보면 굉장히 명태균 씨한테 좀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의원답지 않게 저러지? 뭔가 약점 잡힌 게 있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명태균 사장이 그 국민의힘에 연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한 패턴이 뭐냐면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 이러다가 이제 사진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거잖아요. 당장 안철수 의원 명태는 알고 명태균 모른다 이랬다가 됐고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무슨 뭐 명태균 사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얘기했지만 본인이 2번 만났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 시장은요? 오 시장도 만났다고 했나? 오 시장 어떻게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명태균 씨 얘기는 뭐 만났다 뭐 울었다 뭐 단일화 내가 다 만들어줬다 뭐 이런 거 얘기 명태균 씨 그거야 뭐 오 시장 쪽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은 근데 뭐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울시장 때 선거 언저리에 있었던 건 맞으니까 본인은 엮인 게 많습니까? 명태균 씨하고? 저는 명태균 사장이랑 알면서 얘기한 적 많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전당대회 때는 명태균 사장에게 돈 받을 부분이 없었고
왜냐면은 여론조사도 아니다. 앞서 본방에서 얘기한 거고. 의뢰 한 번도 예. 없고 여론조사 예. 뭐 다 공표조사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대표된 뒤에는 예. 제가 선거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나간 사람들이 뭐 명사에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네. 대표 짜릴 때까지 저는 선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움 받을 부분이 없죠. 자, 명태균 씨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다. 입당부터 경선 과정, 뭐 단일화, TV 토론회 아침에도 자기가 관여했다. 맞아요,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건 많.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인데 명태균, 어. 이준석, 어. 김건희. 예. 예. 본인이 대통령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예, 뭐 그거야. 어. 아까 제가 말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역할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아니면 1의 질문이고 예. 다 했느냐는 정도의 질문이에요. 뭐 그렇겠죠. 후자는 아무도 답 못해요. 그거. 근데 어쨌든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있죠. 네, 실제로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떤 메시지를 저희 쪽에서 전달할 때 명태균 예. 사장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처음에 입당 과정에서는 그게 있었다는 거 다 밝혀진 내용인데 입당 이후에 경선 과정 그다음에 본 후보가 된 이후에도 본인 당시 이 대표하고 윤 후보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했죠 일정 부분. 본 후보가 된 이후에도 그렇죠. 그리고 예. 왜냐하면 중간에 윤핵관들이 배달 선거를 엄청 냈으니까 메시지에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예. 결국에는 최진석 교수가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결국엔 실제 역할을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면은 선거 막바지인데. 예. 저기 대선 때 두 번 집 나갔잖아요. 제가 그때 방송할 때 준수톤 가출 집을 나갔다니 당대표가 지방 순시를 간 거지. 그거를 긋고 윤핵관적인 관점에서 예. 당대표가 지방 사정을 살피러 간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순행길에 떠난 거야. 준수톤 가출 사건 1차, 2차 제주도와 부산 지역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순행을 한 거라고. 그거는. 지방순회했어요? 예. 어쨌든 당시에 이준석 대표 두 번 당복 후보에서 캠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 물밑 대화들도 오가고 제가 그 내용들 아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명태균 씨가 메신저를 해가지고 후보와 대표 사이를 좀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까? 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 그럼 그때는 왜냐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왜냐면 입당 과정에도 메신저 했으면 그때야말로 입당 과정 제일 중요한 메신저가 아니라 입당 과정에 드러난 건 오히려 지금 명태균 사장 증언으로는 본인이 패칭 입당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그 당일 아침에. 예.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제가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당시 가출 지방 순시 지방 순행. 지방 순행 이준석 대표 지방 순행 당시에는 명태균 씨가 후보와의 관계 도모를 위해서 역할을 한 것은 없다. 고인간 게 없어요. 그때가 제일 중요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때는 제가 어쨌든 끝까지 보려고 그랬고 예. 김기현 대표가 그렇죠. 오히려 그 울산 회동 때는 역할을 좀 했던 거 같고. 그러니까 제가 울산으로 갔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이 울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많은데 울산으로 간 이유가 언양불고기 회동 마지막에 김기현 대표한테 좀 역할을 주자 그래서 제가 간 거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핵심은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무 개입, 국정 개입 이런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알기에. 의심할 건들은 있죠, 당연히. 어떤 부분? 제가 항상 저는 어디 가나 예전부터 방송하면요. 아니 뭐 의심할 건에 많다. 예를 들어 공천이 있어가지고 당대표가 공관위원장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관위원장이 말을 안 듣는다.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대표적인 그러면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강원지사 공천하는데 갑자기 김진태 의원 경선도 못하게 만들고 경선에 처음에 경선도 못하게 처음에. 황상무 단수 공천해버렸잖아요. 뭐 제가 탄핵의 강을 넘자가 우리의 그 기본 모토인데 김진태 지사가 태극기 부대를 좀 했고 이러기로 손이 경선도 안 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황상무 후보는 상대 후보로 예상되던 이광재 후보에 비해서 좀 안 나왔고 김진태는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려고 작정했냐. 제가 공관위원장한테 계속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꿈쩍도 안 하니까 이게 뭔가 외력이 있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하죠. 의심하죠. 그러면은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 보도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당시 예비 후보를 경선시켜줬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시 이준석 대표의 의견하고 김건희 여사 의견은 딱 맞은 거네요? 싱크로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외력이라는 것이 처음에 김진태를 안 주기 위한 외력이 있었는데 그 김진태 안 주기 위한 외력을 누가 마음을 고쳐먹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을 넣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왜냐? 저는 줄기차게 공관위원장한테 이거 그래요? 경선을 시켜야지 어쩌려고 그러냐. 그리고 황상무가 대단히 센 후보면 내가 모르겠다. 근데 황상무 후보가 더 약하게 나오지 않느냐. 알겠어요.
그 당시 있었던 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때 그 창원 의창 보궐이 나오는 왜냐면 사실 저는 외부에서 관전자 앞에서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일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하던 사람이 공천을 자꾸 사람들이 일산에서 이미 창원도 넘어간 지 한 6년 됐어요.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네. 저 마지막 국회의원은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지금 뭐 고정진 시장도 노원에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예. 뭐 잘 아시면서 왜 그래 노원에 하시면서 잘 알죠 권영진 씨. 그러니까 그거는 말 안 되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보면은 공천이라는 건 누가 분야가 되게 중요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공천을 라인업을 봤을 때 김태현 변호사가 누구랑 공천 경쟁이 붙었다. 그럼 김태현 개인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적 경쟁력이 더 그렇죠. 중요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김영선 대 김종량이었거든요. 근데 뭐 김종량 의원도 지금 되셨고 좋은 분이지만은 예. 그때 몇 가지 이제 도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예. 첫째 그 경남이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지역구 의원 여성 의원이 없다. 자 그럼 어쨌든 김영선 의원 공천도 이준석 대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의창구에 있어가지고는 예. 사실 여기는 어차피 이기는 지역이기 뭐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이 당시 대표가 의견이 일치하는 게 또 나와가지고 저는 의견이 하나도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저랑 일치하네. 저는 독도는 왜 우리 땅, 이러는 걸까? 독도 우리 땅에 생각하는데 아마 두 분도 비슷하게 생각할걸요.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정치적으로 그런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둘 다 안철수 싫어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네. 그래요? 예. 그런 거 다 있어요. 이상하게 싱크로가 맞아 들어가는데. 저기 요즘 어떤 유튜브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김태현의 정치쇼랑 본방불가 두 개 봐요 저는 유튜브.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그 아니 뭐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뉴스토마토 김어준 뉴스공장 이런 거 보시는 거 안 아니에요? 봅니다. 예, 전 유튜브 정치쇼하고 정치쇼 본방불가 두 개만 봐요. 제가 나오는 것만 봐. 저기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전화해서 뭐 조언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뭐 더 나가면 오더라든지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항상. 왜요? 김건희 여사를 파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혹시 이분 아느냐 뭐 이런 거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죠. 일종의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호가위원 애들이 있을 때는 왜냐면 공천 때는 뭐 이상한 공천 하려 그러면 그때는 또 언젠 저랑 권성동 의원이 공동으로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어디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근데 대선 때부터 사실은 공식 캠프, 당 캠프, 어쨌든 캠프가 있는데 공식 캠프가 아닌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코바나 콘텐츠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당 선거에 특히 홍보 쪽에 좀 간섭한다. 뭐 그런 의혹들과 소문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걸 제가 차단하려고 네. 홍보본부장 맡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이나 그런 간섭들이 있었냐는 얘기는 뭐죠, 제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용산 차려지고 비서관 되신 분 중에 하나, 그 김승희 비서관이었나요? 예. 그분이 보통 찾아와서 저랑 그런 홍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견적서나 이거 뽑아오는 거 보면 제가 되게 그 매몰차게 굴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방송 이거 만드는데요. 네 편 만드는데 어떻게 이 돈이 듭니까? 막 이러고 막 맨날 그거 하니까 이제 열뻗쳐가지고 이준석이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 소문을 퍼뜨리죠.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최종 회계를 보면요. 민주당이 한 480억 쓰고 우리가 420억 썼을걸요? 덜 썼다는 얘기구나. 얼마나 당대표가 알뜰살뜰하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국민의 세금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홍보나 이런 쪽을 좀 해보려고 접근했는데 본인이 다 차단했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차단한 것도 있고 또 뭐 아주 문제 안 되는 범주에서는 뭐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요리한다고 뭐 영상 찍고 뭐 김병민 지금 정무부 시장이랑 같이 둘이 뭐 유튜브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뭐 저거 뭐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왜 하냐 그랬는데 굳이 하겠다니까 말리지 않았던 것도 있고. 본인도 출연했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그때 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카메라가 뭐 12대인가 신청됐어요. 견적서에. 그래서 아니 유튜브 방송 찍는데 카메라 12대 앵글을 놓는 바보가 뭐냐지 직접 와보라 그래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비선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일단은 보도 나온 것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대화한 건 많아요. 대통령이랑 대화한 건 없어요. 있죠 왜 없어? 아니 지금 보도된 거. 예. 실제로 있구나. 오케이. 자, 근데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그 면담에서 나는 매몰차게 김종인 위원장 만날 때 말고 끊어냈는데 김건희 여사는 좀 달래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연락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본 거 있죠. 뉴스 토마토 항상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네. 명태균 사장의 말과 명태균 사장의 말을 들은 김희경 씨의 말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했다고 주장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명태균이랑 명태균 다시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들은 건 명태균 사장에게서 들은 얘기니까 네. 대통령이 실제 대화했는지는 거기랑 크로스 체크해야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계속 대통령과의 대화도 계속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굳이 표현하면 비선보다는 말동무 비슷한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말동무? 네.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던 게 제가 그 카톡 캡처나 이런 거 나중에 본 것들 보면은 네. 이건 그냥 잡담인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그저 7불사 회동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의 의견을 갈렸다고 그러잖아요. 앙코르와트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앙코르와트 가지 마세요. 뭐 꿈자리 얘기도 했다던가 그런 카톡을 본 건 맞죠? 앙코르와트 가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보도를 정확히 안 해서 그런데 네. 앙코르와트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앙코르와트가 포함된 캄보디아 일정이 있을 때 네.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신부?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명태균 사장이 뭐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다나 이런 예.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캄보디아 일정을 하는데 갑자기 그 대전에 계신 신분과 누군가 한 분이 뭐 전용기 격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여사가 그냥 잡담을 이어나가다가 예.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네.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명태균 사장 관련된 모든 보도가 거의 타임머신 수준이에요.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공천 7불사는 그거거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2022년 가가지고 얘기하고. 아니 근데 예. 의원님 보기에 따라서는 그 본 사람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천하람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의 판단은 좀 다른 거잖아요. 당시에 앙코르와트 관련된 문자에 대한 판단.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 말동무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이거를 저 사적인 사람하고 논의하고 이런다는 게 일정 논의를 안 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내가 꿈을 꿨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갔다 왔더니만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예요. 제가 지금 또 내용 얘기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 꿨어요 가지 마세요도 아니고 예. 꿈 꿨어요 가시죠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아는 거에다가 뭘 살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는 말동무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걸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본 본 거는, 거에선 그러니까 예. 제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뉴스토마토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예. 네가 다 얘기해라예요. 근데 알아야 얘기를 하죠 뭐를. 자 명태균 씨는 공적 대화가 많았다고 했어요. 본인 공개는 안 했지만 네. 본인이 본 카톡 중에는 공적인 내용을 한 건 없습니까? 없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그래서 방송 나가서도 네. 아니 뭐 대화를 제가 시점을 확인해줬죠. 제가 본 대화가 2022년 한 10월쯤 있었던 왜냐면 그때 캄보디아 출장 갔으니까 그런 대화들은 봤는데 예. 내용은 너무 사적이라서 공개할 가치도 없다라고 그때 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것만 딱딱 얘기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일부 그 언론은 꼭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몰고 간다는 의미시구나. 그러니까 꼭 이것은 국정농단의 증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 국정농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판단 안 해요. 근데 제가 본 것이 국정농단의 증거냐 하면은 야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네. 뒤집어 말하면 제가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좋은 일 생기면은 예. 꿈꿨어요 보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이제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그럼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이거네요.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 대화가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본고 들은 것만으로 봤을 때는 국정농단,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없었다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에서만 확인해주면 되지. 제가 뭐 그걸 확신해서 얘기할 그럼 필요가 본인이 본 것만 보고 본 내용에는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럼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내용으로는 들은 내용으로는 당무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에 했던 얘기 중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천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 우리 보세요. 관련- 오늘도 관련된 보세요. 거 있습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아까 정치쇼 할 때 윤상현 의원이 바로 뒤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김진태 지사에 대한 입장 번복을 할 때 본인이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명태균 사장은 본인이 했다. 응. 윤상현 의원은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예. 어딘가 진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윤상현 의원 좀 위험했다 보는 게 그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인데. 예.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명태균 씨한테 들은 거 중에서 이제 전원이니까 아직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겁니다. 들은 거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 생각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때 죽으니까 편하게. 공천 때 얘기들? 예. 뭐 그거밖에 지방선거? 없죠. 예, 그거밖에 없죠. 김영선 의원 관련된 거요? 저는 2012년 7월에 잘렸으니까 그거밖에 없죠. 예. 저 김영선 의원에 관련된. 김영선 의원에 관련된 거는 오히려 저한테 했던 얘기. 그럼 뭐 있어요? 그럼 지자체장? 그럼 김진태 지사? 박완수 지사? 그거 말고도 박완수 이사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예. 말고도 뭐 들은 게 있지만은 뭐 폭로를 제가 하는 정치는 아니니까. 예. 예, 그거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예. 그 명태균 씨 진술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선된 이후에 어떤 국정을 논의했다거나 공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하고. 공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전원으로는 있긴 있죠.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예? 뭐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거. 창원 산단? 그 얘기는 뭐 지금 그 얘기가 솔솔솔 한겨레 신문 기사도 있고 야당 의원들도 좀 얘기하길래. 근데 그게 명태균 사장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거. 왜냐면 네. 김영선 국회의원의 치적 사업이기도 하니까. 뭐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건 확실히 맞고. 네. 근데 그거를 여사가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다는.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나중에 뭐 진짜 여사가 뭐 예를 들어 산업부 공무원 불러다가 산단해라 이랬다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 창원 산다는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의 관심 사항은 맞는데 그게 이제 여사와 관련된지를 모른다. 모르죠. 제가 어떻게 그럼 알아요? 뭐예요? 정책적인 사안 얘기할 때. 왜 얘기하냐고요, 내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좀 취재를 하세요. 나한테 웬입으로 하지 말고. 아니 명태균 씨가 나한테 얘기해 줄 리는 없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겠어. 제가 뭐 이걸 뭐 여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웬입으로 해서 이게 정확히 뉴스토마토적 자세예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맨입으로는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얘기하고 봅시다. 나중에 또 이렇게 안 해주면 이준석이 아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이러면 공격한다는 정확히 그거예요. 예. 아니지. 하나만. 예, 뭐에 관련된 거 정책. 그러면 분야. 예를 들면 뭐 경제, 국방, 외교 분야 많잖아. 분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분야만 얘기해 주고 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면 나중에 부연해줄게요. 근데 내가 뭐 폭로 정치인도 아니고 그걸. 알겠어. 어쨌든 명태균 씨 주장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명태균 세계관을 자꾸 여기다 전파할 필요 없다니까요. 명태균 사장 했다고 하는 거 다대로 하면은 이건 자 보도가 있네. 민간인 명태균이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대외비 보고 받았다. 아는 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요? 뭐 어디서 보고 얻었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리가 있나 제가 그거를. 그렇습니까?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랍니다. 모르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본인. 5개월 전에 뭘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도 안 됐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조금 시작할 때부터 이제 보면요. 예. 결국에는 뉴스토마토 쪽에서 약간은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그 칠불사 해프닝이라는 거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 칠불사는 해프닝이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술 먹는 자리에서 뭐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뉴스토마토가 취재하기로 했으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그 텔레그램이라는 거 내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예. 그 텔레그램 캡처를 본 사람은 천하람 이준석 그리고 가진 사람 명태균이에요. 예. 강혜경 씨 들은 얘기구나. 강영 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증언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거기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토마토가 판단했던 게 제 생각에는 강혜경 씨 말하는 거죠 이제. 명태균 씨와 DC도 있고 이런 있으니까 네. 이거 가진 사람이 더 많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추석 전에 다급하게 AB 이래가지고 이준석 천하람을 무슨 폭로자처럼 불쏘시개를 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증언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그때도 막 편집국장이 막 갑자기 칼럼 같은 거 쓰면서 진실을 밝혀라 이러면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 세상에 이런 취재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천하람이 그거를 보고 사실 그때 지난 거니까 내용을 워딩을 짚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아니 취재를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먼저 그 기사를 출고한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는 예. 아니요 실제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이 일단 속된 말로 지르고 봤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를 워딩이 뭔지를 모르고 기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항의했죠. 아니 이게 뭐냐? AB 의원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밀고자인 것처럼 돼 있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한마디도 증언할 게 없다. 왜냐면 우리가 무슨 제보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냐. 그랬더니만 편집국장하고 이제 그 취재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의원실로. 그래가지고 의원님, 그 국장님이 의원님 이거 전부 다 여기 박형광 기자는 출고하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단독으로 제 독단으로 내라 그런 거니까 우리 박형광 기자를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편집국장 이해하겠습니다 해서 가실 때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 국장님 사실은 그 텔레그램 내용이 공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러니까 그때 국장님이 그럼 우리 몰랐는데 이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재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약간 어이없었던 게 내용을 모르고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취재가 처음 시작된 게 어쨌든 저 이준석 의원, 네. 천하람 의원, 그다음에 박형광 기자가 개인적인 자리를 가지다가 얘기가 나온 건 맞는 거죠. 그것도 저는 제가 뭐 예를 제 들어서 기억과- 기자한테 야 제보가 아니요, 제 기억과 제보가 다른 게 있어는 아니고. 제가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랑 밥을 먹은 게 한 5월 달이쯤 될걸요. 4월. 예. 근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 것 같은데 박형광 기자 나중에 확인하러 왔을 텐데 시점이 너무 달라요. 그럼 어쨌든 본인이 밥 먹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 우리 그 선거 때 뭐 칠불사도 갔다고 했다 이런 거 얘기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우린데 그걸 우리한테 확인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의 기본은 이런 얘기가 있으면 가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크로스 체크 가능한 유일한 사람은 명태균이잖아요. 그럼 명태균 취재를 안 하고 저 본인들 취재했다는 얘기다. 자, 그런데 그거 왜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어떤 거요? 그죠? 아무 일이 아니니까요. 그냥 속된 말로 술자리에 농담 따먹기 한 건데 그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농담 따먹기도 아니고 공천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 정도의 얘기고. 술자리는 아니랍니다. 밥자리? 처음에 시작한 게. 밥이 있었으면 술이 있었겠죠. 그래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근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지금 아마 뉴스토마토가 쓰고 있는 모든 얘기들, 뭐 김진태 이사 관련 얘기도 그렇고, 뭐 권성동 의원 관련 얘기, 권성동 의원 얘기는 제가 작년에 라디오 가서 한 3군데서 했던 얘기고요. 김진태 지사 얘기도 보면은 다 이미 아름아름 알려져 있던 얘기고, 다들 그 크로스 체크를 안 해가지고 기사 못 쓰고 있는 거지. 내용을 몰라서 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에서 이런 저 질문을 던졌죠. 이준석 의원에게. 명태균 여론조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나 왜곡 이런 거 전혀 관여가 없어요? 없었다라고 하는데 계속 여기서 그러면 진실을 밝혀라. 이게 뭐 진실을 인양이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뭘 하라는 건지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걔 뭐라고 반박했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논쟁해 보려면은 어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를 얘기해라. 근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 세간의 의구심들은 뭐 다 진실을 일반 대중들이나 기성 언론인들이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이슈가 생겨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아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엮여 있는 게 있다. 자, 이런 뉴스토마토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요. 이준석 네가 다 그 증언을 해. 그래서 그걸로 기사 쓰기.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공천 개입 맞음 이러면 바로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모르죠 나도. 너 고소. 용산에서 바로 다운로드 나오죠. 왜냐? 그 텔레그램으로 제가 손에 갖고 있던 본 텔레그램으로 제가 그걸 확단해서 얘기하면은 고소죠 바로. 아니 고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용산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길래 이준석 의원도 질러도 고소 안 당할 것 같은데. 그거는요.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용산은 지금 명태균 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까라고 해가지고 까가지고 난 다음에 결정이 없어 그럼 바로 고소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취재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3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준석의 스피커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 돋보겠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좋아요. 이준석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보면은 명태균 사장을 제가 디펜스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디펜스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왜냐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 여론조사가 조작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그거에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경원 의원 같은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뭐가요? 이 대상포진 같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조금 이제 올라와서 이제 자기 3년 동안 꽁했던 거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나 대표 될 거였는데 명태균 때문에 안 된 거고 이준석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야 이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건 두더지 게임처럼 눌러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예.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예. 이상한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데 그게 저와 관계된 의혹일 때 반박하죠. 예를 들어 제가 명태균 사장이 강혜경 씨랑 어떤 돈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봤나요? 본인과 관계 없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당연히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미 제가 가만히 놔뒀으면요. 예.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여기 와서 매일 인터뷰하면서 나 그때는 사실은 이러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김종인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정치 사부다라고 인정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명태균 씨께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자, 이렇게 별게 할게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 드릴게요. 아까 네. 제가 말했잖아요. 명태균 사장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이 부류예요. 뭐냐? 뭐 자기 선거 안 나간 사람들. 그런데 명태균 사장한테 지금 같이 언급된 사람 중에서 뭔가 이제 얘기가 꼬이는 사람들은 예. 자기 선거를 그 시기에 치른 사람들. 그럼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은 뭔가 자기 선거 치러서 꼬였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이 몰랐던 일이라고 네. 하지만은 예. 어쨌든 본인이 있는 캠프 쪽에서 56만 명 당원 명부 안심번호 적용된 게 예. 여론조사 의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홍 시장 몰랐을 거예요. 아마 네. 캠프에 일어난 일 보통 후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뭔게 엮여 있는 게 있을 거다. 오 시장도 그러면 오 시장은 또 몰랐을 거예요. 네. 오 시장 어떻게 알아요? 그때 서울시장 선 바빠 죽겠는데. 네. 근데 캠프 내에서 누군가가 명상이랑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꼬이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 때 저희 아시지만 저희 김철근, 박유화, 박종원 세 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사무실도 없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저희는 오히려 깔끔한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선거 안 나갔으니까 두 사람 당당하다. 당연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나갔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도 뭔가 엮인 게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네. 그러면 좀 당당한 부류는 김종인, 이준석, 당당하지 않은 부류는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 이렇다는 거잖아 지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오 그렇구나. 그럼 대선 때 본인이 모르는 게 뭔가 엮인 게 많다는 얘긴데 이건. 뭐가요? 본인이 모르는 것 중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 뭔가 좀 많다는 얘긴데요. 아니 그 명태균 사장의 전언을 기초로 하면은 네. 그게 맞다는 가정에 크로스 체크는 안 되지. 맞다는 그래요? 가정하에는 여러 네. 가지 뭐 일이 있었죠. 예. 의원님, 쓸데없는 가정이긴 한데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작년에도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그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줄게 우리 손 잡아줘 내 손을 잡아봐 이거잖아요. 그때 손 잡았으면 이준석 의원 인생에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미 헛소리였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네. 그 얘기의 본질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첫째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그 바른 말을 그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무슨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 이게 대표 쫓아내니까 원내대표 쫓아내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두 세력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애초에 말이 안 됐죠. 제가 그거 받으면은 제가 권성동 의원과의 친소 관계도 완전히 무너지는데 제가 하겠어요 그거를. 예. 근데 당시에 이준석 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당대표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아니 더 어이없는 상황이었던 뭐냐면 권성동 의원을 예. 만약에 물러나면은 그렇다고 제가 당대표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약간 이상한 제안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뭐 대선 때부터 있었던 후보와 대통령과의 당대표의 갈등 그 본질이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라기보다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내부 권력 주장이 맞는 거잖아. 아니 뭐 밑에 뭐 주변에 뭐가 꼬인다고 대통령이 제일 이상하고. 그래요? 예, 대통령은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점에서요? 그걸 꼭 설명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 오늘 갤럽 나오나 좀 있으면은 할 텐데 그걸 굳이 그 유튜브 네. 패킹 낭비해야 됩니까 저희가? 네. 예. 아니 그 당시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잘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실과 손을 잡았으면 계속 당대표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전혀 불가능이죠. 그래요? 아니 그런 구질구질한 누명을 씌워놓고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모 인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진짜 이 사람 정도면 김건희 여사 얘기겠구나라고 의심도 안 해봤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미쳤구나 이랬어요. 이쪽 팀은 전부 다. 그냥 그 미쳤구나의 대상인 김건희 여사까지? 아니 뭐 이 그 권력 그 안에서 그 당시에 네. 이 집권 초기에 권력 쟁투하던 사람들은 네. 전부 다 진짜 뭔가 상식선에 벗어나는 얘기들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믿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케이 그랬으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예. 두 번째로는 밖에 나가서 떠들겠죠 누군가. 자, 그러면- 이준석이 거래를 시도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응. 자,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줄게가 아니라 장제원 의원을 제거해 줄게라고 했으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필 규정스러운 걸 했다고 해서 제 불명예가 씻겨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야, 그럼 그게 사필 규정이라는 거네? 장제원 의원 정리가? 예. 장재훈 의원은 굉장히 전 그때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예. 지금이야 뭐 어디 정치 안 계시니까 제가 평가할 게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장재훈 의원이 그때 5만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전형의 대상으로 지목됐었고 예. 그러면 좀 의미가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니네가 나를 누명씌워 내쫓은 건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거죠. 당시에 대상을 권성동 의원으로 찍어서 그런 거구나. 장제원 의원으로 찍었으면 솔깃 뭐 이럴 수도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권성동 의원을 내쳐주면은 예. 대표 복귀해라도 아니고 권성동 내쳐주면은 가처분 취소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뭐 가처분 취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부터 쭉쭉 그다음 아니 가처분 취소하면 대표는 그만두는 거고 그렇게 예. 잘하는 건데 예. 자 그러면 장재원 보내줄게 가처분 취소해달 제가 받을 이유가 있나요? 네. 혹시 그 대표 쫓아내는 그 과정 체리 따봉 전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사랑 통화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뭐 격려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사랑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예요? 그때 지방선거 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연락한 거 그리고 그 전인가 후인가 모르겠다 그 대통령 취임하고 한번 그 좀 영부인 행보로서 생존해 계시는 다른 영부인들 한번 뵙는 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에서 한번 준비해 볼까. 네. 그래서 네. 뭐 봉하마을도 좀 만나 네.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네. 걸 제안 드린 적은 있어요.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랑 좀 연락한 적 있습니까? 대표가? 뭐 한두 번은 있었겠죠. 그래요? 정확히 기억 안 나시죠? 그게 뭐 선거 때 보면 영분이 아니라 그때 후보 와이프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요? 예. 의원들 배우자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건 연락드린 적 있을 겁니다. 자, 9시 47분인데 그만할 거요, 더 할 거요? 선택은 의원님께. 뭐 좀 더요. 그래요? 네. 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뭐 궁금한 거 없나? 예? 자, 지금 당 상황 얘기해 볼까요? 왜 막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느낌? 아니 한동훈적인 가치가 없어 지금 뉴스 가치가. 지금 뭐 정치면 보면 다 무슨 뭐 저 친한계 친윤계 뭐 특별감찰관 한동훈 윤석열 밖에 안 나오고 저 이준석 이준석은 안 나와 요새. 예. 이렇게 보면 예. 뉴스는 다 한동훈 윤석열 도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조금 이준석 의원 빵. 뭐 그야 뭐 자기들끼리 더맨더머 하는 거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고. 더맨더머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본인의 당은 개혁신당, 남의 당은 국민의힘. 네.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봅니까? 예전에 윤이 갈등보다 더 커요, 지금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의 일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 옛날 이게-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네. 김건희 여사 주변에 무슨 뭐 그런 7명을 뭐 치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코미디인 게 예, 왜요? 김건희 여사 주변에 첫 번째가 한동훈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요? 예. 무슨 근거로? 아니 그 상사 와이프한테 왜 카톡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깨우려고. 어쨌든, 예. 김태현 변호사는 상사 와이프한테 카톡 보내 그래요? 아이고, 뭐,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살면서 무슨 관계 상사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내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혹시 상사 와이프분한테 아니면 상사 배우자분한테 카톡 보내본 경험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예, 그래, 어쨌든, 그래서, 예. 그런 걸 보면은 예. 그 사실 실상시 이런 것도 일상시였겠죠 그때. 그때는 그랬을 거다. 자 그러면은 예. 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 불리고 예. 처음에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아하. 나중에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예. 그때 그러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거 맞는데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영향 안 끼쳤을까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준석 의원 얘기는, 만약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가까웠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판단에 잘못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수님 충성! 이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갑자기 좀 차별한답시고 저러는 게 그냥 보면 웃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과거는 과거라 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태생부터 이건 잘할 수 없는 위치였던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본인이 노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나왔으면은 예.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전 처음에 출마하기 전부터 제가 김태현 변호사한테 얘기했을걸요? 가가지고 그 어디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마을 변호사나 하면서 시간 끌면은 아마 올해 연말쯤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나락갈 때 가가지고 매일 그
그 호남의 한동훈 그 전 장관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문객이 들끓었을 거다. 전당대 나오지 말고. 그러면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했을 거다. 그럼 지금은 나와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자, 지나간 건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든 정치인들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이고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 그럼 한 대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뭐 옛날에 뭐 윤석열 대통령 관계 이런 거 다 떠나서 현재 이건 시점에서 유료 서비스인데. 아니 맨날 공짜로 얘기해 주니까 자, 진짜. 커피 드릴게. 아니 맨입으로 이게 아니 한동훈이 줘야죠 그걸 왜 대리인이에요? 저 의원이시니까 뭐 의원은 원래 이게 저 컨설턴트가 아니고 의원은 또 정치 상황에 대해서 큰 선거 많이 치러봤고 본인 얘기대로 하면 보수 정당 대표에서 큰 선거 2번 연속 이긴 사람 유일무이하다 이거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말해줬는데 안 들어놓고는. 선거의 규제. 아니 지금. 왜냐면 본인이 상대를 해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물론 그때는 힘이 아주 좋을 때고 지금은 이제 오늘 갤럽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지율 안 좋을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한동훈 대표들 공개적으로 한 얘기를 정리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당대회는 나오지 말고 그 지나가는 취약 지역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모습하고 있으면 다 가서 구세주로 여길 거다. 1. 그다음 2. 당대표가 된 이상 바로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한창 인기 좋을 때 의원들한테 고민을 하게 만들어라. 뭐냐면은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냐 나를 함께 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들어라. 지금 고민하잖아. 아니지 그때 했으면은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뭐냐면 취임하자마자 우리 최상병 특검 처리한다. 의원님들의 뜻에 맡기겠다. 그러면은 의원들은 이거 대통령 쫓아가자니 한동훈 바로 뽑아놨는데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고민이 없어요. 제가 뭐 해보니까 한동훈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없어요. 그럼 의원들이 그냥 대통령한테 남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용기 있는 굳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뭐 반란에 동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훨씬 더 그 거부감이 있겠죠. 아직 그 상품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닌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당연하죠. 이재명한테 20%씩 지는 상품인데. 아니 지금 친한계 의원 한 20명 한 30명 모여서 밥 먹던데 그런 모임들은 어떻게 봐요? 본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의원들 모여서 밥 먹어야 된다고? 홍준표 시장이 어제도 썼더라고요. 삼성간호 패밀리라고. 삼성간호 패밀리라고. 그래요? 그 원래 그 홍준표 시장이 맨날 삼성간호 이제 열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다 언젠가 홍준표 팀이었어요. 그전엔 바른정당 팀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한동훈 팀이 된다면 자성간호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보면은 대변인단도 꾸려놓은 거 보니까 저는 콘테스트에서 뽑았는데 지금 봤더니 뭐 안철수 쪽 사람의 뭐 다이가 다 끌고 먹어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뭐 팀 삼성간호에서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파를 이렇게 의원들 모아서 밥 먹고 이런 거 필요가 없다? 뭐 사람들이 뭐 밥값이 없어가지고. 본인도 좀 하지 그랬어요 대표 때. 이준석 걔를 좀 만들어 보지. 이준석이 있었죠. 몇 명? 글쎄요. 그때 제가 해보니까 한 10대여섯 명 있었어요. 그랬나? 네. 그랬어요? 네. 근데 모여가지고 그걸 뭐 저런 식으로 세과시 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거지. 아니 이준석 의원 한동훈 대표 그래도 세과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세과시가 저게 아니라 지지율로 해야죠. 저희가 뭐 지금 그 언젠가는 친윤이었고 언젠가는 친홍이었고 언젠가는 바른정당계였던 사람들 다 모아서 뭐 하려고요. 자 그러면 한동훈 대 친한 대 친윤의 충돌의 결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린도 초콜릿. 린트 마스터 쇼콜라티에의 손길로 태어난 당신을 녹일 단 하나의 초콜릿. 린도. 당내 구조를 잘 알잖아요. 그래도 친정이니까 대통령 스타일 잘 알고 추경호 원내대표 스타일 잘 알 거고. 정말 의미 없는 대결인데. 왜요? 왜요? 뭐 술 안 먹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다툼인데. 누가 그걸 고민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그럼 달라지나요 뭐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술 안 먹는 윤석열 그랬잖아요. 예의 바른 이준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가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전형적인 한동훈 측의 관점이고요. 그래요? 아니 술 안 먹는 윤석열? 그 말씀하셨잖아. 예의 바른 이준석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전혀? 그 예의라는 건 국민한테 발라야 되는 거지. 정치인들 간에서 뭐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예의 바란지 모르겠고 김태흠 지사가 자기한테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기로서니 그래갖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라 했다. 그런
그런 진짜 정치에서 상도이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예. 네 가지가 없는 짓이죠. 예를 들어 김태흠 지사가 예전에 공개적으로 저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는 문자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김태흠 지사가 오히려 나중에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야 이 대표 그런데 내가 너 그렇게 지적했으면 좀 반응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안 민망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인격 수양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로 올라왔어요. 네. 찬성할 겁니까? 찬성하죠. 저는 계속 찬성했는데요. 아, 지난번에도? 네, 한동훈 대표 쪽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제 아니, 박정훈 의원이 방송 나와서 자기 추정인데 개혁신당은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대변인들이 공식 논평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천하람 의원한테 이제 투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네. 아무래도 한동훈계가 새가 이제 딸리니까 네.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려고 네. 우리한 뒤집어 씌울 것 같으니까 네. 우리끼리 투표용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정 위치에 투표 의사를 적어놓자.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부 이런 거 적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세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예. 특검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 뭐 이거였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가가부였거든요. 예. 가가부를 특정한 위치에 우리 개혁신당은 찍자 그랬어요. 쓰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90도 돌았었어요. 그 국회 사무처 문의 보니까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간표위원 한 분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확실히 가가부 찍은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계 얕은 수작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저희고 이번에도 저희는 예.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표식을 쓸 겁니다. 그래요? 예. 찬성할 거다? 그러니까 대가리 굴리지 말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머리. 예. 두부 굴리지 말고 예. 두부 굴리지 말고 두부 굴리지 말고 예. 자기들 밥이나 사면서 새 모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요? 밥 먹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뭐 아. 밥 먹으면 좀 새가 줄어드는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예. 모 대선 주자랑 비슷하게 한동훈 대표 밥 먹으면서 뭐 좋은 얘기 못 듣더만요 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 갔다 두 번째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누구? 또 찾아보세요 명단.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네. 박형광 기자가 지금 아마 다른 유튜브 출연 중인데 네.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의 취재가 절반 정도 진행됐다. 어디서 한 말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박형광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지금 얘기가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의 취재가 절반 정도 진행됐다. 마무리되어 기사 나가면 여당은 명태균 말대로 정말 다 죽는다. 진짜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도 명태균 씨가 여당 인사들하고 했던 얘기 다 공개하면 다 죽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뭐 본인이 취재해가지고 취재하면 좋은 거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취재 양태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걸요. 지금까지 다른 방향의 취재라는 거는 전원이 아니라 무슨 진짜 객관적인 물증 확보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명태균 씨의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명태균 씨하고 여사하고 통화한 내용 그걸 뭐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명태균 사장하고 여사하고 무슨 얘기했는지를? 그거야말로 저도 모르는 뉴스인데 예. 뉴스죠. 그런데 예. 그건 뭐 제가 평가할 가치가 없고. 본인은요? 본인은 위험해질 일 없습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위험해지겠어요? 나도 모르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위험해지는 게 뭔지를 설명 못 예를 들면 해주잖아요. 전당대회 때라든지 뭐 대선 때라든지 전당대회 때 뭐가 위험해질 게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나는 모르니까 궁금해하는 거지. 나는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선거를 자기가 나갔을 때는 뭔가 본인이 문제 소지가 항상 있는 거고 예. 자기가 안 나간 선거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자기가 나간 선거도 제 선거는 너무 투명하잖아요. 오프라인 선거가 없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나 이준석 의원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이거 물어보니까 다음 대선 나갑니까? 몰라요 하지 말고. 그거야 분위기 되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거를 뭐 분위기 당연한 무슨 거. 분위기요? 한동훈 대선 나갑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가요. 예. 뭐 똑같은 거지 그거를. 아이고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저 연락처 알잖아. 본인이 물어봐요 전화해서. 한동 불러서 물어보세요. 예? 본인 나갑니까? 한동 불러서 물어보세요. 생각 있습니까? 한동 불러서 물어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 출연하면 물어보고 네. 생각 있습니까 대선? 솔직히. 글쎄요, 저는 대선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선 때나 이럴 때 무슨 뭐 정계 개편 이런 거 있으면 국민의힘과 다시 뭐 합당 뭐 예를 들면 뭐 신당 창당 이런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습니까? 뭐 후보 단이라고 시나리오 그릴 건 아니고 후보 사실 단이라도 있고 사실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에이 사실 막 박근혜 이명박 잡아넣었던 검찰총장이랑 지금 그 밑에 있던 수하 검사가 지금 당해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꼴 자체가 예. 그거 자체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4년 전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아무도 상상 못하는 그거죠. 다음 대선이 무슨 일이 어떤 구도로 어떻게 치러질지 아무도 모른다. 예전에 보수 쪽 인사들 다 잡아가두고 막 뭐 자살할 때까지 몰아붙이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해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주인인 행세인냐 하는 거 예. 그런 거 4년 전에 어떻게 예측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대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다음 대선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이거 내가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당선되고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제가 3년 뒤에 대선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3년 맞습니까? 저도 저한테 의심이 그렇게- 가요. 왜냐면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예.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아 그럼 조기 대선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 예. 어쨌든 더 이상 통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예.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든 통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 부하였던 사람한테 지금 또 뒤통수 맞아가 저러고 있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짧게 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가도 됩니까? 저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은 게 해결해도? 저도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고 네.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보지만 네. 그 변화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등할 것인가 그렇게 안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여사 때문에 싫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본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 예를 들면 한남동 라인 제거 한남동 라인 경질 인적 쇄신 그 다음에 여사 활동 중단 이거는 해도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네, 저는 솔직히 한남동 라인이 누군지 저도 대충은 명단 알지만 사실 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 옛날에 윤핵관을 얼마나 찰져요. 4명 딱 나오고 그다음 예. 밑에 윤핵관 호소인 쫙 나오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름을 아니까 맞아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한남동 무슨 7인 도곡동 7인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이 있다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지금 한동훈 대표 요구대로 활동 중단 그 다음에 한남동 라인 정리해도 대통령은 반등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 하는 게 낫다? 할 필요 없다. 그냥 사람이 어디 꽂히면요. 네. 그래서 아집으로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대박 날 거야 그래요?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각이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자면 본인이 확장성을 보여주느냐 이런 거의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꼴랑 무슨 거 7명 잘랐다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좋아지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라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의 관계라든지 그 문제들. 아니 할 거면 출당시키겠다 하던지 그냥. 진짜? 네, 대통령 출당시키겠다 하고 저였으면 제가 그때 그 전당대회 때 제가 그랬어요. 저라면은 출당 걸고 한다. 출당 걸고 되자마자 출당 시킨다고 하고. 예.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안 예.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따라서 대통령이랑 협상을 하든지. 예. 출당 요구를 할 것이다. 이야.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나가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왠줄 얘기구나. 아세요? 왜요? 며칠에서 몇 달 있으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위협을 격상시키고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출당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출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는 대통령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단이 없으면 말이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당내 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다른 소리 하다가 지금 갑자기 불러서 새과시한 답시고 밥이나 먹고 있고 예. 그다음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예. 혼자 이제 엘리베이션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갤럽 나왔네요 지금.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0, 부정 70. 야, 딱 2자 맞췄네. 20. 야, 지난번 22였나요? 예, 어쨌든 20%. 20이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그래요? 아니 앞 숫자가 20인지 29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죠? 예, 자체 조사고요. 아마 무선 전화 100%. 상담원 조사 그리고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의원하고 더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옛날 얘기 그냥
자, 서로 폭로전하면서 하면 한 2시간도 더 할 것 같은데 국감을 가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오늘 아. 뉴스로 뽑아주실 내용은 제가 그 대선 때 TV 토론 담당으로 김태현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뉴스토마토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을 원래 다 드리면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나 모르는 얘기가. 드리면서 오늘 본방불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네. 국감 열심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